여러분은 만약 제2외국어를 배울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언어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어를 떠올리실 테고 그 외에는 스페인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때 뜨거웠던 중국어 학습 열풍은 어디로 갔을까요? 요즘 주변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배우던 외국어는 단연 중국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중국인들조차 한국인들은 더 이상 중국어를 공부하지 않는 거죠? 라며 유야해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글로벌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한국 학생 수가 최근 몇 년 사이 무려 78%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과거 한 해에 7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중국을 찾았지만 최근에는 그 수가 1만 7천 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죠. 가장 큰 원인으로는 단연 반중 감정의 확산이 꼽힙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중국이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는 인식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외에도 외교적인 갈등 문제, 중국 내부의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한국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계기는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 조치였습니다. 한국 제품 불매 운동과 수입 제한 등으로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 압박을 받으면서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해외의 한 조사에서는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 순위에서 한국이 56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조사의 신뢰도는 차치하고서라도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한국인들의 중국 유학 발길이 끊기고 제2, 제3외국어 선택지에서 중국어가 밀려나면서 자연스럽게 양국 간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것은 비단 사드 사태뿐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수백,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중국어만 잘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중국어든 어떤 외국어든 배워두면 삶에 분명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더 많은 돈을 벌 기회를 잡기 위해 중국어를 배웠다면 요즘에는 굳이 중국어를 배워야 할까? 라는 생각이 더 강해진 듯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글로벌 커뮤니티에 외국인 네티즌이 학교에서 중국인 학생이 뛰쳐나갔어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라 더욱 흥미로웠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 오늘 강의 듣다가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공유해요. 저는 사실 어제 친구들이랑 밤새 술을 마셔서 강의에 집중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눈은 반쯤 감긴 상태였고 정신은 이미 꿈나라에서 양을 타고 날아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제 잠을 확 달아나게 만든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잠시 양과 함께 달나라 여행을 하고 온 사이에 무슨 이유에선지 한 중국인 학생과 교수님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학생들은 약간의 미소를 띤 채 흥미롭다는 듯이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앉은 친구에게 지금 대체 무슨 상황이야? 라고 속삭여 물었죠. 친구가 말하길 교수님이 한국의 유인 중 한 명인 세종대왕에 대해 아주 짧게 언급했는데 중국인 학생이 교수님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의 논쟁은 교수님의 이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언어 습득 능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며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지능이 높은 민족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중국인 학생은 어째서인지 기분이 상했는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본격적인 논쟁의 서막을 열었다고 합니다. 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논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 초반 내용은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제가 듣기 시작한 순간부터도 대화는 상당히 흥미롭게 흘러갔습니다. 중국인 학생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자를 공부해왔고 여전히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과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어를 잘하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에도 한국어는 할 줄 몰라도 중국어만 할 줄 아는 사람도 있으며 중국어만 알아도 한국에서 사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차분하게 중국인 학생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옛날부터 한자를 공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한글을 만든 이유 자체가 백성들이 배우기 어려운 한자 대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우리만의 글자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당시 한국인들은 한자를 원해서 쓴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글이 만들어진 직후 곧바로 널리 쓰이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자는 점차 한국인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10대, 20대 중에는 한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한자를 몰라도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말했듯이 한글 창제의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글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읽고 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전한 현대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와 관련된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 현재의 뛰어난 인공지능조차도 새로운 문자 체계를 창조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데이터가 필요하며 기존 문자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조차 참고해야 하는 두 가지 문자 중 하나가 바로 한글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하고 배우기 쉬운 우리 고유의 글자가 있는데 과연 한국인들이 여전히 한자를 더 우수하다고 생각할까요? 교수님의 반박이 이어지자 중국인 학생은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얼굴이 붉어진 채로 강의실 곳곳에 아직도 한자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데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가서 경고 차원에서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